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성이 김 씨네요. 김정현 한국일보 기자,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김윤희 문화일보 기자, 김보미 SBS 기자. 김 기자 관찰 시점 뭐 이렇게 되겠네요.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희 기자는 지난주에 어디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예. 겨울에 휴가들 잘 안 가는데. 조금 더 따뜻한 데로 다녔습니다. 예. 네. 자, 심신을 재충전하고 들어온 김윤희 문화일보 기자 있고 김보미 기자는 오늘 첫 출연이죠? 네. 예. 정치부 지금 어디 출입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야당 국민의힘과 네, 개혁신당. 네. 예. 이준석 대표, 장동혁 대표하고 얘기 좀 해보셨어요? 네, 인사 나누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 기자들 다 있는 데서 아니면은 보통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예. 최고위원회 열렸을 때 예. 나오실 때 좀 얘기를 나눌 수 있거든요. 이른바 백브리핑. 네네. 예. 그때 인사드리고 또 예. 이제 팀 단위로 자기 소개하고 네. SBS에 누굽니다 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예. 그 대표 이런 정치인들이 기자를 기억하기가 처음엔 쉽지가 않죠. 너무 요즘 기자가 국회 출입 기자가 몇 명 정도 돼요? 한 기자만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어요? 네, 와. 저는 1,000명에서 2,000명 뭐 이렇게 들었다. 1,000명. 오호. 이 1,000명 중에 어떤 유력 정치인이 기자 중에 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해야겠네요. 예. 김보미 기자 앞으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금 장동혁 대표 단식 농성에 대해서는 당내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는 일단 그 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있었기 때문에 시각에 좀 나뉘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하지만 또 지도부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본회의를 그 2차 종합특검을 올렸기 때문에 단식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이고, 근데 친한계 의원들은 타이밍이 이거는 뭔가 당심을 잡으려는 이제 의도도 있고 그런 게 다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도부와 저 친한계 의원들 말고 그럼 다른 의원들의 분위기는 대략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어떤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앞으로 짐작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될 텐데. 어제 사실 의총도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오전 시간에 한 15명 정도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중진 의원들도 이제 앞다퉈서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해법을 좀 찾아야 될 때다. 예. 지금 내용이 깊어질 때가 아니라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끼리 분열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윤리위원회 결정은 좀 과하다. 이런 게 좀 지배적인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단식 농성을 한다는 거는 뭐 결기를 야당의 결기를 보여줄 수 있는 선택이었다. 이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부정적인 당 안팎의 여론을 불식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분위기는 있다. 네, 그렇죠. 김윤희 기자가 보기에는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의원들이 그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서 SNS 글을 쓰다가 예. 이번 단식 투쟁 얘기를 듣고 이거를 사실 뭔가 얘기를 해서 비판을 하고 싶은데 비판을 하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글을 또 지우기도 하고 전화도 하려고 했다가 전화기를 또 들지 못하고 이런 상황 좀 약간 난처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엔터를 못 눌렀네요. 네, 글을 네. 쓰다가. 예. 김종일 기자가 취재하기로는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때요? 제가 국민의힘 그 요새 그 의원들 많이 전화해 봤더니 예. 이런 한 줄 요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한동훈은 적이 많고 예. 장동혁은 편이 없다. 어허허허.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예.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간 것도 편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의 이 한동훈 제명으로 인해서 그 당내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한동훈의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되게 그 귀추가 주목되잖아요. 근데 아마 편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적은 줄이고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예. 한동훈은 적이 많고 네. 장동혁은 편이 없다. 네, 정치 지도자가 되려는 정치인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죠? 편도 많고 네, 적은 좀 상대적으로 적고. 예. 그렇죠. 두 사람 모두한테 사실 되게 뼈아픈 얘기죠. 예. 개혁신당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 동참을 합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금 뭐 멕시코 가는데 뭐 일정을 당겨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분위기예요? 네, 저희가 어제 취재한 바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주호영 뭐 부의장이랑 뭐 외교 일정을 나갔었는데 이런 단식 얘기를 듣고 공조 단식을 하겠다면서 이제 티켓을 찾아본 걸로 알아요. 네. 근데 사실 멕시코가 거리가 있잖아요. 한번 네. 뭐 경유도 해야 되고 해서
뭐 당장 내일이라도 오고 싶은데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티켓을 찾는 대로 빨리 귀국해서 단식을 함께 하든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예.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고 있는 게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최근에 SNS를 어젠가는 한 건도 안 올린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예. 후에서 그 선택에 따라서 한동훈의 운명이 갈릴 거니까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에 찾아온다. 어떻게 보세요? 너무 낙천적인 아니 저는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예. 김범희 기자는 이거 너무 낙천적인 생각이다. 네. 순진한 생각이다. 예. 예. 두 사람의 갈등 대립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 김범희 기자는 그렇게 보시고 김준일 기자도 네, 저도 찾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윤희 기자 생각. 저는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희 기자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그 필리버스터 했을 때 네. 그때도 사실 주위에서 이제 중진 의원들이 한번 뭐 그런 화해 제스처를 한번 해봐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SNS 글을 썼었잖아요. 화해 글을. 이번에도 아마 그런 장동혁 대표 굉장히 좀 쓰러질 수도 있고 이런 위독한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 오면 주위에서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사실 지금 상황은 약간 선택지가 많은 상황은 아니어서요. 예. 그런 식으로 또 타협점을 찾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장동혁 대표 단식 농성은 사실은 이제 돌아오기가 어려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출구 전략 모색. 예, 이 단식 투쟁을 했는데 그냥 뭐 며칠 하다가 말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민주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 공천원금 특검 이걸 수용한다고 한다면 뭐 단식 투쟁을 더 할 이유는 없지만 이게 협상이 잘 안 되고 시간이 계속해서 간다면 열흘이 지날 수도 있고 열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단식 투쟁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단식 투쟁 현장을 갈지 함께 어떤 투쟁 방안을 찾을지 장동혁 대표가 제시한 뭐 재심 청구 거기에는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는 거죠? 네. 예? 사과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거죠. 추호도 없다. 뭘 잘못했느냐가 한동훈 전 대표의 인식이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사설 칼럼을 올렸다는 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예. 얘기하세요. 지금 아까 그 김윤희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찾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예전에 봐왔던 정치가 가동되는 건데 지금의 상황은 양쪽 모두 다 감정적으로 너무 격앙돼 있고 예, 그런 상황이라 저도 김윤희 기자 말씀처럼 되면 너무 좋겠는데 예. 현실에선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김범희 기자는 처음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을 출입한 시간으로는 다른 이 선배 기자들보다 좀 짧은데도 왜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는지 궁금해요. 앵커가 순진하다고요. 예. 네, 식견이 짧을 수 있지만 예, 예. 제가 오전에도 뭐 그런 전제는 안 해도 돼요. 예. 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뭐 저희 기자간담회도 예. 있고 해서 뭐 티타임도 하고 여쭤보고 했는데 지도부 느낌은 일단 저희도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갑자기 나타나서 막 악수라도 하면은 우리 참 그림이 좋지 않겠냐 예. 기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지도부의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건 너무 이제 낙천적인 그림이고 기대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도부 관계자가 하셨어요. 예.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진짜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예.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범희 기자의 그 생각 또 저의 질문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사실은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바라보는 민주당 근데 오늘 2차 종합특검은 이제 통과시켰죠? 민주당 네. 주도로.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봤더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게 지금 하나의 좀 큰일 나긴 했어요.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법안은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하고 하루 지나면 민주당은 우당들과 함께 필리버스터 중단시키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입법 패턴이 만들어진 거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정권 때는 국회에서 처리하면 거부권했다가 예. 다시 넘어오면은 제2요구권 행사하고 요였는데 이번에는 좀 버전이 달라져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면은 24시간 내에 종결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포하는 요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게 거의 뉴노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민주당 의원들 없어요? 사실은 지금이야 네. 초반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가 개혁 입법, 내란 종식 뭐 이런 목소리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비칠까 봐 얘기는 잘 못하겠지만 이러한 입법 패턴 특히 쟁점이 있는 법안에
이건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물론 민주당 지도부는 책임지겠다라는 태도이긴 합니다만. 2차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한 경우니까 특별한 법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까지 이렇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목소리는 없는 것 같지만 네. 다만 다른 지금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도 지금 필리버스터를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피로감을 느끼는 여권 의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아까 주제가 대전환 대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하는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 대전환 대도약. 대통령은 그걸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내란 종식. 내란 종식을 여당이 강하게 얘기하는 한 야당과의 특히 제1야당과의 협치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민주당 의원들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 깔끔하게 사과가 나와주면 민주당도 좀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 협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수박으로 몰리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상황.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 예. 참 이 수박은 죄가 없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수박.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1심에서 징역 5년. 이게 물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류에 관한 재판은 아니에요. 그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했다. 뭐 국무위원들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질문하면 답변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지난 이제 사형 구형 때 예. 제가 그 밤에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기사를 써야 돼가지고 이제 예. 수석 대변인이나 다 연락을 돌렸는데 예. 따로 입장을 낼 게 없다. 대신에 그 전에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이미 당을 떠난 분이고 이제 우리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법부의 그 시간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 백브리핑에서인지 기자회견에서인지 똑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이미 예. 당을 떠난 분이라 우리가 따로 입장을 밝힐 게 없다. 박성수 수석 대변인은 뭐 특별히 기자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할 필요가 없겠어요. 뭐 하나 녹음해 갖고 그냥 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똑같은 답변을 계속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 다른 기자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우리 당 떠났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사형 구형 또 유죄 선고에 대해서 우리는 입장을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거기서도 단호한 모습을 못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치권 출입할 때 말보다 행동을 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임명한 인사들을 보면 윤어게인을 다시 외치는 그런 인사들을 많이 중책을 맡겼단 말이에요. 메시지 실장이 아마 또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메시지 비서관이었다고. 네. 예. 그리고 지금 윤리심판원이나 당무감사위원장 임명하신 분들도 보면 그분들도 다 윤어게인 쪽에 가깝고 그런 얘기를 꽤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을 임명을 하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국민의힘에서 메시지를 내는 걸 보는 국민들이나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 충분히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건가? 정말 절연을 한 건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김은희 기자 생각은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따로 입장이 없을 수가 없는데, 네, 그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죠. 예. 같이 국민의힘도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국민의힘도 결국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해서 1심 재판 판결 결과가 나오면 국민의힘이 그때도 당을 떠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장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이런 수밖에 없다고요? 네, 그때도? 왜냐하면 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그 주요 당직자들이 사과를 하면 당원 게시판과 그리고 그 당직자 사무실, 대표실 이런데 전화가 폭발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당원들 항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세다고 해요. 그 수위가. 그래서 이제 되게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입장이 따로 없다라는 수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건데 아마 그 윤석열 그 전 대통령 그 선고가 나와도 그 당원들의 반발 수위가 더 세지면 세졌지 그게 더 가라앉을 거라고.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겠지만 당장은 굉장히 좀 격화된 상태일 거기 때문에 그 이렇게 입장이 그렇게 아주 특별히 변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준일 기자 보기에도 그래요? 네, 저는 김윤희 기자 말씀에 지금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최근에 그 제가 이제
그 특히 거대 양당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거대 양당이 보이는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치 없음이라고 생각해요. 염치 없음.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을 떠났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따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당으로서 과연 그 당시에 집권 여당이었고 지금 제일 야당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 혹은 이런 분들한테 논란과 의혹이 있는 분들한테 자진 탈당을 권유하면서 그러면 마치 문제가 다 끝나는 것처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지금 공천원금 논란을 받고 있는 건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로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과연 그 당시에 공천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천을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책임을 지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이 당을 떠나면 그 문제는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고 면책할 수 있는 것처럼 양당 모두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정말 바로 잡아야죠. 예. 김범희 기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지금 사형이 구형됐는데 그 재판에서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사형 혹은 무기징역, 현재 이것뿐이 없잖아요, 형량이. 그게 선고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세요? 그 사이에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사실 1월 초에 나왔던 쇄신안에도 절연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잖아요. 예. 대신 뭐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워딩 정도는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이제 당내에서 어떤 이제 교감을 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우리가 지방선거를 성공할 수 있고 이런 좀 전략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면은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유감 표명. 네네. 예.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서 강공을 한다.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내란은 않았다라는 종식되지 얘기를 않았다. 그때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근데 이번 2차 종합특검법안이 준비 기간 20일 포함해서 170일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검사 수사관이 네. 파견받는 인원이 대략 거의 200명, 251명. 251명. 내란 특검보다는 좀 적고 김건희 특검보다는 좀 많고. 그러니까 3대 특검이 했던 거 미진한 부분 다 하겠다. 예. 다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라든가 김건희 씨가 과연 12.3 비상계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지난번에 내란 특검은 몰랐다는데 손을 들어줬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하고, 예. 왜 12월 3일이었는지, 맞습니다. 그렇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내란 계속해서- 특검에서 이미 구형을 했잖아요. 예. 사형 구형을 했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제 김건희 특검이나 오히려 최순실 특검 그 부분? 요 두 부분에 집중하지 않을까. 사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사형까지 구형했는데 도대체 종합특검으로 뭘 더 밝히겠다는 거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예. 있잖아요. 당 내에서도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예. 있고 또 2차 특검을 또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특검이 이렇게 일상화되고 상시화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꽤 많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환 대도약을 이야기하고 민주당은 내란 청산 완벽한 종식을 얘기하면 이른바 국민의힘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굿캅 배드캅 서로 역할 나눠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용이다, 그 지방선거를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계속해서 치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방금 국합 배드캅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전, 충청, 광주, 그 전라 이제 통합시키는 거를 큰 의제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메가 의제로 국합 역할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악역을 맡으면서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그걸 비판하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2차 종합특검을 일단 반대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통일교 특검 받아라, 예. 공천원금, 공천 뇌물 특검 받아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청래 대표,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은 민주당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고 하나 더잖아요, 지금. 신천지. 예. 그러니까 그게 신천지를 내세운 이유가 네. 통일교 특검을 안 받으려고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통일교 특검만 하자는 건데 갑자기 신천지를 거기다 끼워 넣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보기엔 예. 이미 합수본이 구성돼서 예. 통일교 관련해서 뭐 전재주 장관이라든지 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마 신천지를
껴서 너네들이 주장하는 국힘이 주장하는 특검이라는 거의 명분이 사실 없는 것이다. 너네가 회피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그 부분 얘기하면 사실 종합특검 그 전에 네. 특검 수사 마무리된 다음에 또 국수본이 다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 미진한 수사. 예, 맞습니다. 그걸 다시 또 특검에다가 맡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 그리고 야당이 이제 국민의힘이 또 포인트를 맞추고 힘을 주고 있는 게 공천원금 특검. 예. 김병기, 강선우 두 의원이 연루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아예 수용 불가합니까? 예. 이미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미 그리고 수사 초기다. 예.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부터 특검 얘기하는 건 너무 이르다. 예. 민주당 그 김 기자가 보기에도 민주당의 그 논리가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뭔가 논리가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좀 공수한- 모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취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좀 이 당을 이제 한 예. 3년 정도 예. 출입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싱크가 점점 맞아가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예. 저도 이제 세뇌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측면이 있기도 예. 한데 예. 공천원금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과연 특검까지 할 사안인가? 예. 1억이잖아요 지금 예. 나온 게. 예. 그래서 특검을 하기엔 좀 너무 약하지 않나? 예. 이걸 만약에 전체 전수조사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예. 그걸 예. 특검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럼 경찰이 수사력을 보여줘야겠네요. 예, 근데 맞습니다. 지금 수사가 좀 이상하다는 지적들이 많잖아요. 예, 신문 보도에 많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김경 서울시 의원은 뭐 미국으로 간 것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됐고 네. 본인이 들어온 거고 들어온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 다 좀 이상하잖아요. 압수수색은 전격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 증거도 빼뜨렸다 그러고 예. 장소도 빼뜨렸다 그러고. 예. 지금 민주당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좀 통일교 특검, 공천원금 특검 좀 그렇네요. 이율 배반적이고 내로남불이죠. 예. 이율 만약에 배반적이고 윤석열 정부 때 예. 당시 이제 원내대표가 이런 1억 관련된 공천원금 사태가 일어났더라면 이미 특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김윤희 기자 말씀처럼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예.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민주당이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예. 특검 100번 했지.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현재 그 현황과 관련해서 현장 기자들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렸고요. 오늘 낮에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주요 정당 대표들 간의 오찬 간담회가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식 투쟁하면서 이미 불참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청와대에 알려서 불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가 아니고 민주당 대표는 여기 계시고 저는 잠시 민주당 대표를 하긴 했지만 이제는 당적을 가지고 있긴 해도 전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파란색이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서는 안 된다. 그럼 빨간색이 소수하지 않겠어요? 빨간색 안 보이는데 오늘? 오렌지. 그래서 오렌지색도 섭섭하지 않게 세상은 빨간색, 파란색, 오렌지색, 노란색 다양하게 있다. 소위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다양하긴 하지만 우리 야당 대표 여러분께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통합. 대통령은 어느 한 정당의 대표가 아니다. 이제는 전 국민의 대표가 돼야 한다. 그러면서 색깔로 통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조국 혁신당 대표는 또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짙은 파란색. 민주당보다 더 짙다는 취지입니다. 검찰개혁이 잘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고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이 드디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된 그런 천재일우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매듭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은 함께한다. 명성조동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고 그걸 위해서 우당으로서 확고히 협력함과 동시에 레드팀 역할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레드팀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는 해외 출장 중이죠. 천하람 원내대표 제2차 종합특검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서 24시간 동안 하게 되면 원래 오늘 간담회를 갈 수가 없었는데 이 간담회를 가기로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16시간만 필리버스터하고 간담회를 갔다고 합니다. 밤새워서 필리버스터 한 다음에 참석을 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혁신당의 야권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사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좀 최대한 24시간 할까 하는 고민도 했었는데 그래도 다른 약속도 아니고 우리 대통령님과의 또 약속이고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대통령님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고자 왔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를 하셔서 다시 한번 국회가 논의하도록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뵙고 2차 종합특검법의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안 필리버스터 하고 왔는데 제2요구권을 행사해달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렵겠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2요구권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 2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범여권 무당 다 해도 지난번에 탄핵 때도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이 많았던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일부가 이탈하면서 간신히 2차 탄핵 투표 때 통과된 건 아니겠어요? 예. 예. 어쨌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아마 지방선거 때 할 수 있는 개헌, 지방분권 이 정도라도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도 또 한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 불참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장도혁 대표는 계속 단식 투쟁 중이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오찬을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 한간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에 찾아와서 손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정기조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합니다. 단독 회담 국민의힘 대표는 예우를 해달라. 제1야당 대표니까 대통령하고 단둘이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는데 뭐 지난번에 사실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하고 아마 셋이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처음으로 악수한 거 아니에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제가 이 질문하면은 또 김보미 기자가 어떤 반응 보일지 모르겠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단식 투쟁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 손을 잡고 협상해보자.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겠다라고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할 거면 빨리 해야 된다. 예. 한동훈보다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왜요? 갈 거면 예. 갈 거면 빨리 가는 게 낫다. 그리고 몸이 건강할 때 가는 게 낫다. 사실은 늘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거동도 못하는 상태에서 가면 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게다가 장동혁 대표는 의지의 남자시잖아요. 그래서 예. 필리버스터를 24시간을 예. 하시는 분인데 그 정도의 강철 의지면은 사실 단식은 지금 종전 최고 기록이 아마 23일, 24일 이 정도 되는데 사실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뭐 단식을 왜 하냐, 뭐 명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 2주 넘어가고 3주 넘어가면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네. 이제 국회에 뭐 앰뷸런스 온다든지 네. 이러면 그럴 때 이제 가게 되면 부담감이 너무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내 문제도 있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여당이나 여권에서 찾아가서 이것은 국민의힘 당내 문제입니다라는 쪽으로 화살을 돌리는 방향이 전략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제 김정일 이제 현실적인 이제 이야기 판단을 얘기해 준 거고 네. 그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손을 잡고 위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없을 것 같습니다. 볼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 얘기하고 완전히 예. 완전히 다른 얘기를 현장 우리 민주당 출입하는 김 기자 생각은 그렇다. 네. 예. 지금 어떻게 여야 관계를 보여주는 뭐 단적인 예상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렇죠. 예. 저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예.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한 메시지들을 감안하면 아무리 단식을 하더라도 단식장에 찾아갈 것 같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뭐 협치 이야기하고 그렇죠? 네. 그거 사실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아까 그 정청래 대표가 했던 말 중에 단식 투정 같다라는 표현을 썼고 또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단식이 목숨을 좀 걸고 하는 거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 상대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할 때 이렇게까지 이런 말은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윤석열 정권 때부터 약간 달라졌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 그 뉴스 직격 출연자시죠. 예. 조응천 의원께서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그때 당시 이제 그 조응천 의원 비명계였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할 때는 강기정이 찾아왔고 뭐 이해찬 여당 대표가 갔고 그리고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와서 예. 단식을 만료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아무도 안 오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예. 따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후로 뭔가 서로 단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협치를 보여주는 모습 같은 건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의 SNS 페이스북이 알콩달콩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알콩달콩이죠? 이게 전 볼 때마다 좀 궁금했어요. 왜 이걸 이름을 알콩달콩으로 했을까? 정청래 뭐 별명이 정청래 대표 별명이 뭐지? 그 한번 좀 알아볼 당대포죠. 필요가- 당대포. 예. 원래 당대포였죠. 당대포. 네. 예.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내란 청산 이제 시작이다. 첫 술에 배부르랴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 송원석 여야 단도 영수회담 제안 대통령 국정기조 대전환해야 오늘 청와대 오찬에는 응하지 않더니 오늘 바로 청와대에 불러달라고 당신들의 뇌구조는 정말 이해 불가다. 청개구리 투정도 정도껏 하시라. 참 어리석은 사람들.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 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왜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하는지 정말 이상합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참으로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 투쟁이 아닌 단식 투정 같습니다. 쇼라도 좋으니 제발 단식쇼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성찰에 대한 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밥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단식을 중단하시고 이 시대적 흐름 내란 청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한 이야기가 정청래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서 그대로 확인이 되는 그런 거네요.